연말이라 스케일링 받으러 왔어요. 1년에 한 번 보험되니까 스케일링 가능한지 봐주세요. 스케일링은 무조건 1년에 한 번만 보험이 되는 걸까? 안녕하십니까. 기획공장 보험 PT 오늘의 강사 전서현입니다. 앞의 사항에서 보셨던 것처럼 환자분들께서 연말 연초에 치석 제거, 즉 스케일링을 받으러 와서 많이들 질문하십니다. 물어보시는 것처럼 치석 제거는 1년에 한 번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걸까요? 치석 제거라고 하면 치주 질환의 원인이 되는 치석을 핸드 스케일러 또는 초음파 스케일러로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현재 치석 제거의 종류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 3분의 1 악당 치석 제거. 두 번째, 나 전악 치석 제거. 세 번째, 비급여 치석 제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은 건강보험 청구가 가능한 치석 제거고요. 질병의 원인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비급여 치석 제거는 구강보건 증진 차원, 즉 예방 차원으로 들어가는 치석 제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 청구 가능한 치석 제거, 가나의 상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 즉 질병의 원인은 잇몸 질환의 원인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K05로 시작되는 치은염, 치주염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치은염은 잇몸에만 병이 생긴 경우, 치주염은 잇몸 뼈까지 문제가 생긴 경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태를 보고 적합한 것으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한 번 더 적합한 상병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3분의 1 악당 치석 제거를 알아볼 건데요. 5가지 세부 산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주 질환 치료를 위한 전처 치료 실시하는 전악 치석 제거 때 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치주 질환 치료는요. 치석 제거보다 좀 더 딥한 처치들, 치근 활택술, 치주 소파술, 치주 수술 같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치석 제거는 잇몸 위에 있는 치석만 제거를 하는 경우, 치근 활택술은 치근면에 있는 것들까지 제거하고 치근면을 활택, 매끄럽게 해주는 술식, 치주 소파술은 치주낭 안에 있는 염증, 그리고 깨끗하게 해주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치은 박리 소파술은 치은을 박리, 열어서 잇몸을 절개해서 열어서 직접 만나서 안쪽에 있는 치석이나 염증을 제거하고 꼬매주는 거, 슈처해주는 술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점점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고 점점 어렵겠죠. 어쨌든 이런 치주 치료나 치주 수술 전에 깨끗하게 해주는 치석 제거를 시행했을 때 이 치석 제거 가 3분의 1 악당 치석 제거가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많이 들어가는 상병은 치주염에 해당하는 상병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내역 설명이 필수인 항목입니다. 여기 행정 해석에 대한 내용을 보면 치석 제거 후에 환자가 치주 치료를 받으러 오지 않거나 치주 치료 일이 다음 달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경우 사유를 자세히 기재한다면 심사 시 이를 고려할 거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하에 저희가 치석 제거를 하고 그달에 무언가가 없다라고 하면 이런 내역 설명을 적지 않으면 이 치석 제거가 조정이 될 것입니다. 내역 설명이 필수인 항목이고요. 세 번째는 산정 단위입니다. 3분의 1 악당이요. 송곳니 기준으로 나누고 그리고 위아래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전악을 시행을 했을 때 오른쪽 위에 1, 위에 앞니 1, 왼쪽 위에 1, 그리고 오른쪽 아래 1, 아래 앞니 1, 왼쪽 아래 1. 전악 스케일링을 시행을 하게 되면 횟수는 6으로 산정이 되게 될 거고요. 대개 전악을 한 번에 시행하게 됩니다. 한두 개 치아 시행 시 소정 점수의 50%만 산정이 된다라는 기준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치아가 남아있다고 보도록 할게요. 색깔이 칠해져 있는 아이들만. 오른쪽 위에 치아 개수 3개, 1, 앞니 3개, 1, 그리고 왼쪽 위에는 2개죠.
0.5, 오른쪽 아래 3개 1, 아래 앞니 1입니다. 그래서 총 횟수는 4.5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전화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고 아래 앞니, 제일 치석이 잘 생기는 부분이죠. 여기만 치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앞니만 치석이 있는데 이렇게 부분만 제거하면 어떡하죠? 치석 제거가 3분의 1 악당 치석 제거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제거한 위치만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아래 전치부만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3번부터 3번까지 클릭하시고 청구해 주시면 되고 횟수는 1이 되게 될 겁니다. 자, 다음은 5번째. 동일 부분 재시행 시 기준이 있습니다. 치석 제거를 다른 말로 스케일링, 글자 수가 3개죠. 3개월 이내에 다시 동일 부분을 재시행했다라고 하면 치주 치료 후 처치 가가 되게 될 거고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는 50%, 6개월이 넘어가면 100% 다 인정이 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이것만 보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적용하시면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시를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분께서 오셨는데 33번부터 48번까지 이렇게 치석 제거를 진행했습니다. 자, 일단 횟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른쪽 아래 1, 아래 앞니 1 해서 2가 되게 될 겁니다. 환자분이 2달 만에 다시 오셨어요. 근데 또 깨끗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래 앞니를 시행하고 위에 앞니를 시행하는 치석 제거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래 앞니 같은 경우에는 2달 만에 다시 재시행을 한 거죠. 치주 치료 후 처치 가가 되게 되는 거고요. 위에는 처음 하는 겁니다. 1로 되게 될 거예요. 결론은 치석 제거 가 1, 치주 치료 후 처치 가 이렇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재시행 기준 조금 이해하시겠나요? 두 번째는요. 전악 치석 제거입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치석 제거. 이 치석 제거의 산정 단위는 1악당입니다. 치아가 이렇게 남아있어서 이 부분에만 치석 제거를 시행했다라고 하더라도 1악당이기 때문에 1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이의 기준이 있어요. 만 19세 이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 1회 산정이 가능합니다. 후속 치주 질환 치료 없이 전악 치석 제거만으로 질병이 해결되는 경우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상병은 K05.10 만성 단순 변연부 치은염이라는 상병을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단에 등록을 하고 시행을 합니다. 프로그램상에 다 연동이 되어 있어요. 19세 이상 조회로 해서 바로 연동돼서 들어갈 수도 있고 간혹 프로그램의 오류 때문에 들어가지지 않으면 직접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요양기관 정보마다 열기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 아예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름이랑 주민번호를 쓰시고 난 다음에 조회를 눌러서 신청을 한 후에 등록을 해주고 시행을 하고 같은 날 같이 청구를 해주시면 됩니다. 치석 제거 등록과 청구일은 같아야지 조정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비급여 치석 제거입니다. 비급여로 되는 첫 번째는 연 1회를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구취 제거를 위해서 환자분이 원하시는 경우, 치아 착색물 제거를 시행하는 경우, 저희 환자분 중엔 4개월마다 스케일링을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헤비스모커세요. 그래서 착색이 너무 빨리 쌓이시는 거예요. 보기가 싫어서 4개월마다 진행하고 계시는데 비급여 치석 제거에 해당되는 항목인 거죠. 그래서 비급여로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 제거. 이런 것을 붙이기 전에 깨끗하게 교정이나 보철의 목적으로 들어가는 치석 제거는 비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구강보건 증진 차원의 본인이 원해서 들어가는 이 치석 제거. 비급여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치석 제거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 상황에서 어떤 치석 제거로 적용이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주 소파술 전에 한 치석 제거는요. 3분의 1 악당 치석 제거에 해당이 되고요. 담배 착색 제거하는 건요. 착색은 질환이 아닙니다. 보기가 싫을 뿐. 이것 때문에 치주염이 생기진 않죠. 비급여로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비급여 치석 제거에 해당되는 항목입니다. 치은염으로 전악 스케일링 후 종결되는 경우 전악 치석 제거 나로 해당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구분을 하는 건 원장님의 진단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에 대한 근거를 진료기록부에 남겨주셔야 됩니다. 진료기록부에 남길 때는 환자의 증상 그리고 현재 상태를 남겨주셔야 되시고요. 3분의 1 악당 치석 제거는 잇몸 치료가 이어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차트에 향후 치료 계획까지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급여 치석 제거는 질병의 증상을 따로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하는 경우
경우가 더 많고요. 연일의 치석 제거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증상 그리고 현재 상태 같은 것들을 기록한 후에 해주셔야 합니다. 자, 치석 제거 3가지 알아본 것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석 제거는 3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3분의 1 학당 치석 제거, 전학 치석 제거, 비급여 치석 제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3분의 1 학당 치석 제거와 전학 치석 제거는 질병의 원인으로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비급여 치석 제거는 구강보건 증진 차원으로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치석 제거가는 부분 치석 제거 때 청구가도 가능하고 잇몸 치료 전에 하는 치석 제거, 다리 넘어가는 치료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내역 설명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전학 치석 제거는 나이가 있었어요. 19세 이상 후속 치주 치료가 없이 종결이 되는 경우 연 1회인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 한 번 산정이 되는데 할 때 등록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마지막 비급여는 구취나 착색물이나 예방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 비급여로 별도로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요거에 대한 근거를 진료기록부에 꼼꼼히 작성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강의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기획공장 보험 PT 전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